그러니까 훅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뭐 실근 뭐 아무거나 하나 때립시다. 너 네모 하나를 때리고 여기는 뭐 동그라미 이렇게 때려놓죠. 이런 두 가지 개형도 있을 수 있다. 그때그때 따라서 y 절편이나 x 절편을 추정을 해서 그려봐야 알아요. 그거는. 된 거예요? 그려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 도함수의 모습이 실컷 해봤더니 x 빼기 1의 세제곱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3차 방식이니까요. 그러면 x는 1에서 3중근을 가져요. 그랬겠지. 1 세 개가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만 딱 해놓고 중근 넣을 수는 없잖아. 중근은 두 개가 같다는 소리니까. 얘는 3중근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 3중근. 근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세 개가 같은 근을 3중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니네가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다 명시를 해줄 거예요. 세 개가 같은 근을 3중근이라고 한다. 혹은 뭐 중근이라고 한다. 명시가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3중근이라고 하자고. 한번 따라해봐. 3중근. 그랬을 때는 뭐냐면 동그라미가 세모랑 같아요. 네모가 세모랑 같아요. 이 소리거든. 얘가 너를 떼다가 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너를 떼다가 일로 붙이고 이랬을 거라고. 그래서 이차함수처럼 생겼어요. 꼬라지가.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생겨서 세모라고 할게. 여기에서 3중근을 가져요. 그 소리야. 3중근. 4차 함수의 개형이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서 피곤해. 이런 선생님은 대표적인 예가 뭐 있는데요? fx 있지 않냐? fx가 x 4제곱 이런 거 이렇게 그리잖아. x 제곱처럼 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 미분을 해보면 f'x가 있잖니? 그럼 4x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미분에서 0 되기는 x를 찾아보잖아? x는 0, 3중근이잖아. 된 거예요 이거? 3중근이잖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드는 게 얘도 3차 함수 때처럼 뭔가 구분을 짓고 성질을 얘기하고 하는 게 있겠지. 그 얘기를 하러 갈게요. 자, 먼저 왼쪽 거. x 4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만 지금 그려놨는데 얘는 극소, 극대, 극소 다 있죠? 얘들은 뭐밖에 없어요? 극소값밖에 없죠?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이 소리고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이 하나밖에 지금 다 없잖냐. 전부 다 극소밖에 없잖아. 극값이 존재하도록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소리고 물론 뭐 이렇게 대체할 수 있죠. 극소값만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4차 함수가 x 4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인 상황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러면 쟤야. 극소값만을 갖도록 그러면 얘야. 얘들이야. 그리고 극소값만을 갖도록 그 소리를 다른 표현으로 오직 하나의 극값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극소. 한번 읽어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그런 식으로 나와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다. 이 소리는 얘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준식을 미분을 해서 0으로 놓는 그 3차 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거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들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이걸 물어봤대.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이 존재하도록 어떤 조건을 구해보세요. 이러잖아. 그럼 이거 언제 케이스를 나눠? 이럴 때 나눌 수가 없잖아. 귀찮으니까 저런 케이스 구해서 6건 하면 되는 거야. 얘 아니면 얘들이잖아. 얘들이니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그러잖니. 그러면 너무 많다 보니까 저거 구해서 6건 하러 가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니. 저기 왼쪽 극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죠? 걔를 한 다음에 6건 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직 하나의 극값이 존재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다양한 케이스들은 실수 전범위에서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을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렇게.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을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극소면적 최소잖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어려운 거. 4차 함수가 대칭 구조를 가져요, 오래잖니. 보통 선대칭이겠죠. 선대칭. 따라해봐, 선대칭. 그런 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얘 아니면 얘야, 얘.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나머지는 선대칭일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선대칭을 해? 포기하고 접어갖고 이렇게 포개지지가 않는데. 선대칭이 전부 다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요. 너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꾼 거 너밖에 없어요. 걔를 이쪽에다 그릴게. 그 대칭 구조가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생겨 있는 놈, 원래 첫 번째 거 있죠?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3중근을 갖는 경우, 미분에서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식이 3중근을 갖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 가령 뭐 할까요? x는 a 대칭이었대. a 하지 말자. 3 하자. 3. x는 3 대칭이었대.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대칭축이 여기 있을 거예요. x는 3 여기 있을 거고. 이런 형태라면 대칭축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께서는 대칭의 중심이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무슨 값을 갖냐면 극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근데 얘는 x는 3에서 대칭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을 가져요? 극대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니네가 봤을 때 왼쪽이 많이 나올까? 오른쪽이 많이 나올까? 왼쪽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얘는 물어볼 게 많잖아.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얘는 뭐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 여기가 5라고 내가 빵을 칠게요. 자동빵 너는 뭐야? 1이 되는 거야. 2 늘어났으니까 2 까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너하고 너의 함수값은 똑같아요. 대칭이니까요. 됐죠? 왼쪽이 훨씬 많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은근 쏠쏠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은근 쏠쏠하게. 특히 문자로 주어진 경우 은근 쏠쏠하게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됐어요. 여기까지가 다항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다항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극대곡소 배운 거고요. 극대곡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가함수 배운 거고요. 증가함수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 배운 거고요. 그 중간에 접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이쪽 부분으로 오잖니? 곡선의 개형을 내가 어떻게든 분석하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노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뻥뻥뻥뻥 뜁니다. 오늘 S반 애들이 테스트를 봤는데 작년 3학년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로만 봤어요. 수열의 극한부터 미분 접선까지. 거기에서 골라갖고 제가 봤거든요. 킬러 문제 하나 딱 집어넣고 21번 문제 하나 딱 집어넣고 나머지 4점짜리 함수들 섞어서 봤어요. 이게 나가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멘탈이 싹 나가고 오는데 18개가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근데 넘은 애들이 꽤 있었어요. 똑같이 했거든요. 차이점은 뭐냐면 걔들은 비교하는 거 아니야. 비교하는 거네요. 비교하는 거네요. 가르치는 게 오히려 너희들한테 더 자세히 그리고 더 활용할 걸 내가 더 많이 던져줍니다. 궁금한 사람은 걔네 수업을 보세요. 봐보면 알아요. 일단 더 빠르고 그리고 생략이 많아. 근데 거기는 한 번 이상 배운 애가 많느냐? 그렇지가 않아. 처음 하는 애도 많아. 거기에서 몇 명은 어떤 애는 나랑 미적분어를 3번째, 2번째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딴 데서 배워갖고 온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아예 생짜도 많다고. 근데 해. 숙제를 내가 어떻게 내주냐면 그냥 이것도 똑같이 내줘요. 정석 풀어오세요. 그게 숙제야. 근데 기본 문제하고 유제만 풀면 그건 일단 거기까지는 꼭 해라. 연수 문제를 다 풀면 좋다. 그럼 걔들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풀어갖고 와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잖아. 점수가 좀 안 나오잖니? 그러면 속상해해. 공부에 관심이 많이 있나 봐. 너희도 속상하지 않니? 그렇죠? 혹시 빠르게 정리하고 싶거나 빠르게 스킵해서 핵심만 딱 보고 싶으시면 그반 거서 강의를 보셔도 돼요.
니네께 훨씬 자세해. 그 니네가 내가 할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아,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MC방 걸 보시면 돼요. 급한 수업이 제일 힘들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니들도 못지않게 힘들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 존나 안 해. 와, 이 새끼들 장난 아니야. 존나 안 해. 선생님 저는 하는데요. 물론 있을 거예요. 하는 있을 건데 물론 기특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잘 안 해. 열심히 하자 우리. 그래. 열심히 하자. 지금 미적분 원단어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수능이 실제로 나오고요. 이과 학생들한테는 안다는 가정에 미적분 2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문과 애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막 묻는데 이과한테는 자세하게 묻지는 않아요. 다만 제일 어려운 걸 묻죠. 21번에도 묻거나 30번에도 묻거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 이과는 다 잘해야 된다는 소리고 문과는 꼼꼼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총복수하고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처음에 나 무슨 얘기했지?